한나와 토끼. 1장. 학교에 간 한나. 한나는 단발머리를 한 15살 소녀입니다. 한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나야, 우린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한단다. 한나는 학교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요? 전주란다. 전주는 서울에서 2시간 넘게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에 오래된 집인 한옥이 많아서 아름답고 유명한 곳입니다. 한나도 TV에서 전주를 본 적이 있어요. 한 달 후, 한나가 새로운 중학교로 가는 첫날이었어요. 한나야, 새로운 학교에서도 잘할 수 있지? 부모님께서 한나를 응원해 주셨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한나를 데리고 반으로 들어가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서울에서 전학 온 임한나입니다. 모두 사이좋게 지내도록 해요. 한나는 긴 머리를 한 예쁜 여자아이 옆에 앉게 되었어요. 안녕? 안녕? 나는 김민지야. 나랑 매점 가지 않을래? 민지는 한나에게 학교 이곳저곳을 보여주고 매점에 데려갔어요. 매점에는 맛있는 빵과 음료수가 가득했어요. 민지와 한나는 매점을 구경하고 떠드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곧 쉬는 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들렸어요. 아, 곧 수업 시작하겠다. 빨리 가자. 한나와 민지는 교실까지 단숨에 뛰어갔어요. 한나는 허둥지둥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그만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애가 한나 앞에 서 있었어요. 한나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한나와 친구들은 재빨리 자리에 앉았어요. 자, 모두 교과서 10쪽을 펴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남자애는 누구야? 한나가 민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진우야.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 그렇구나. 한나는 오른쪽 앞자리에 앉아있는 진우를 흘낏 쳐다보았어요. 진우는 동그란 안경을 쓴 짝꿍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 옆자리에 앉은 얘는 지원인데 둘이 절친이야. 민지가 말했어요. 수업이 모두 끝나고 한나는 학교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나는 책을 아주 좋아해요. 학교 도서관 건물은 아주 오래되었어요. 한국의 전통집인 한옥으로 나무로 지어졌어요. 도서관에 들어오자 마치 아주 오래전으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았어요. 한나는 도서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어요. 부스럭부스럭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한나는 소리를 따라 도서관 깊숙이 들어갔어요. 어두운 복도 끝에 커다란 책장 2개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책장 틈 사이가 벌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그 안에 어두운 방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 속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어요. 한나는 책장을 옆으로 밀어보았어요. 그러자 책장이 끼익 하고 움직였어요. 바로 그때 한나 옆으로 휙 하고 하얀색 물체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한나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토끼? 한나는 어리둥절해서 서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한나를 불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뒤돌아보니 진우와 지환이가 서 있었어요. 너희 봤어? 한나가 물었어요. 뭐를?
방금 토끼가 지나갔잖아. 지원이가 웃었어요. 토끼라니 헛것을 본 거 아니야? 그런가? 한나는 자신이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토끼의 꼬리를 본 것만 같았어요. 진우는 웃지도 않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진우는 무언가 심각해 보였어요. 한나는 진우를 보자 괜히 아침에 부딪혔던 게 생각나서 쑥스러웠어요. 도서관에는 왜 왔어? 지원이가 물었어요. 아, 책을 보려고. 학교에 도서부가 있니? 그럼 나랑 진우는 도서부야. 우리는 급히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이만. 진우가 지원이를 잡아 끌며 말했어요. 진우와 지원이는 도서관에 나서며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2장 토끼와 만나다. 저녁이 되었어요. 한나는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손목시계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있지? 도서관에서 이상한 걸 보고 깜짝 놀랐을 때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였어요. 부모님은 저녁 약속이 있다고 나가시고 한나 혼자 집에 있었어요. 어쩌지? 그 손목시계는 할머니께서 주신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한나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희 아저씨께서 아직 계실지도 몰라. 민지가 말했어요. 둘은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옥마을은 조명을 받아 더욱 아름다웠어요. 한옥마을 안에 있는 한나의 학교도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학교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한나와 민지는 후문으로 향했어요. 도서관은 후문에서 더 가까웠어요. 두 사람이 후문에 도착했을 때 우당탕탕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잡아. 진우의 목소리였어요. 곧 하얀색 토끼가 나타났어요. 토끼는 깜짝 놀란 한나와 민지 머리 위로 뛰어 올랐어요. 뒤이어서 진우와 지환이가 나타났어요. 쫓아가야 해. 지환이가 소리쳤어요. 진우와 지환이는 토끼를 뒤쫓아갔어요. 한나와 민지도 두 사람을 따라 뛰어갔어요. 토끼 맞잖아. 한나가 말했어요. 한나가 도서관에서 본 토끼가 틀림없었어요. 토끼는 빠르게 골목골목을 뛰어다녔어요. 한나는 숨이 차올랐지만 전속력으로 쫓아갔어요. 곧 토끼는 막다른 골목을 만나 멈췄어요. 네 사람은 토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섰어요. 모두 숨을 헐떡였어요. 참 끈질기구먼. 토끼가 말했어요. 응? 토끼가 말했어요. 토끼가 말했어. 민지가 소리쳤어요. 토끼는 사람처럼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 한나와 친구들을 쳐다봤어요. 저 토끼는 그냥 토끼가 아니야. 진우가 말했어요. 별주부전에서 튀어나온 토끼라고. 별주부전은 토끼와 자라의 이야기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바다의 왕인 용왕님이 병에 걸리자 바닷속 의사가 토끼 간을 먹어야 낫는다고 말해요. 자라는 용왕님을 살리기 위해 육지로 나가서 토끼를 만납니다. 자라는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고 속이고 토끼를 바닷속으로 데리고 와요. 하지만 토끼는 용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걸 알게 되죠. 용왕님의 병 때문에 바닷속으로 들어간 그 토끼라고? 한나가 물었어요. 그 토끼가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건 우리 잘못이야. 진우가 대답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야. 도서관에는 숨겨진 창고가 있는데 오래된 책을 보관하고 있어. 오래된 책은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지. 지환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진우와 나는 도서부에서 비밀 임무를 맡고 있어. 오래된 책을 지키는 거야.
책은 그 속에 자기만의 세상을 갖고 있거든. 그런데 실수로 배치부전 책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토끼가 뛰쳐나온 거지. 한나는 도서관에서 토끼를 만났던 때를 생각했어요. 책장 틈 사이에 있던 방이 오래된 책들을 보관하는 창고였어요. 진우와 지원이는 토끼를 잡으려고 따라 나왔다가 한나를 마주친 것이었어요. 나는 용왕인지 뭔지 바다의 왕이라는 놈한테 내 간을 주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토끼가 대답했어요. 내가 다시 책으로 돌아갈 것 같아? 가면 죽을 게 뻔한데. 한나는 책을 읽어서 토끼는 매우 똑똑해서 무사히 탈출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토끼는 다시 도망가려고 담장 위로 뛰어 올랐어요. 그때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담장 너머에 있는 떡꼬치 집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토끼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아하! 민지가 냄새가 나는 쪽을 쳐다보는 토끼를 보고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민지는 달려가서 떡꼬치를 하나 사왔어요. 토끼는 민지가 들고 있는 떡꼬치를 보고 침을 꿀꺽 삼켰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이 떡꼬치를 줄게. 민지가 말했어요. 토끼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토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잘 생각해보면 살아남을 방법이 있을 거야. 한나가 말했어요. 어떻게? 토끼가 물었어요. 토끼는 아주 똑똑하지. 용왕님이 원하는 건 토끼의 간이잖아? 한나가 말했어요. 맞아. 그렇지. 토끼가 말했어요. 나는 간을 집에 두고 왔다고 말해야겠다. 바다로 놀러 올 때 집에 간을 두고 왔으니 용왕님을 위해서 가져오겠다고 해야겠어. 토끼가 말했어요. 민지가 토끼에게 떡꼬치를 건네줬어요. 토끼는 맛있게 떡꼬치를 먹었어요. 지원이가 민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떡꼬치를 다 먹고 나서 토끼는 순순히 한나와 친구들을 따라 나섰어요. 진우는 토끼를 안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도서관 깊숙한 곳에는 수천 년의 시간을 담은 창고가 있었어요. 지원이가 아주 오래된 별주부전 책을 펼쳤어요. 토끼가 책 위로 훌쩍 뛰어 올랐어요. 그러자 책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한나는 눈이 부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빛이 사라지고 토끼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진우는 재빨리 책을 덮어 밧줄로 꽁꽁 묶고는 책장에 꽂았어요. 네 사람은 학교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때 한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모님이었어요. 빨리 집에 가야겠다. 얘들아, 내일 학교에서 보자. 한나는 집을 향해 뛰었어요. 3장 도서관에 간 한나. 다음 날 아침, 한나와 친구들은 도서관에 모였어요. 진우와 지원이는 오래된 책을 지키는 일에 관해 설명해 주었어요. 비밀 임무를 맡은 도서부원은 총 4명이야. 나와 지원이 그리고 선배 2명이 있어. 그런데 그 2 선배는 곧 졸업해. 진우가 말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다니 대단해. 한나가 말했어요. 한나도 도서부원이 되고 싶었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어제 너희 둘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토끼를 잡지 못했을 거야. 진우가 말했어요. 다 내 떡꼬치 덕분이지. 민지가 말했어요. 맞아. 그래서 너희가 비밀 도서부원이 되어줬으면 해. 지원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한나는 너무 기뻐서 소리 질렀어요. 대신 절대 비밀이다. 지원이가 신신당부했어요. 당연하지. 한나와 민지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한나가 토끼를 설득하지 않았다면 성공할 수 없었을 거야.
진우가 말했어요. 그래, 맞아. 민지도 거들었어요. 고마워.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 한나는 대답하며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도 한나를 보며 싱긋 웃었어요. 곧 1교시가 시작될 시간이라 네 사람은 도서관에 나와 교실로 향했어요. 민지와 지환이가 앞서 걸어갔어요. 두 사람은 떡꼬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참, 어제 손목시계를 찾으려 도서관에 왔었다고 했지? 진우의 손에 손목시계가 들려 있었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도서관에서 찾았어. 진우가 말했어요. 한나는 손목시계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우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영화 보고 감상문을 쓰는 숙제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보지 않을래? 좋아. 한나가 대답했어요. 한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